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유럽의 방산 강국이었던 독일의 위상이 최근 심각하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홍해에서 일어났습니다. 예멘 후티반군에 맞서 작전에 돌입한 독일군 함정이 같은 편인 미군 드론을 공격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지난달 말 홍해에서 작전을 펼치던 독일 호위함 해세노는 임무 수행 중 드론을 발견하고 후티 민병대의 드론으로 오인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발사한 SM-2 대공 미사일 두 발이 모두 기술적 문제를 일으켜 목표물에 도달하지 못하고 바다에 떨어지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다행이긴 합니다. 적군의 드론이 아니라 미군의 드론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위장된 축복이라고 빌트지는 꼬집었습니다. 피하 식별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다 미사일마저 기술적 결함을 일으켰기 때문에 표적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적군과 아군을 식별하는 시스템과 미사일 성능에 심각한 결함이 의심된다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독일 해세노에 장착된 SM-2 미사일은 2만 미터 높이까지 솟아오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오인 발사 당시 미군 드론의 비행 고도는 겨우 1만 2천 미터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최대 작동 고도보다 한참 낮은 지점에 위치해 있었는데도 도달하지 못하고 바다에 추락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겁니다. 더구나 길이 143m, 무게 5,800톤의 해세노는 독일에서 무장 능력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는 작센급 이지스 호위함인데요. 한때 전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기술을 가졌다고 평가받던 독일이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이미지에 큰 흠집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특히 유럽에 의미가 있습니다. 당장 국방력을 강화해야 하는 유럽 입장에서 믿었던 독일마저 심각한 수준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나토의 동진을 막겠다는 러시아의 전쟁 명분이 2년 만에 부메랑이 돼 돌아왔습니다. 핀란드에 이어 스웨덴이 200년 이상 이어온 중립국 노선을 버리고 나토의 32번째 회원국으로 합류해 나토가 외려 러시아의 발트해 앞마당까지 세력을 확장한 것입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합류는 러시아가 발트해에서 나토 동맹국에 완전히 포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토는 발트해 중앙에 있는 스웨덴 고틀란드 섬을 중심으로 대러 방어선을 구축했고 러시아 해군의 진출을 봉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과거 옛소련의 바다였던 발트해가 사실상 나토의 바다가 된 셈입니다. 이를 두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러시아에 안긴 전략적 참패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북유럽으로의 외연 확장이란 수확에도 불구하고 요즘 나토는 마냥 웃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차에 접어들며 나토, 그 중에서도 유럽 회원국들의 안보 불안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화두는 미국 없는 유럽 안보로 인한 위기감입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격전지 아우디이우카를 비롯해 주요 전선에서 잇따라 패퇴하는 등 심상치 않은 전쟁 상황도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유럽 주요국들은 저마다 무기 생산 시설을 늘리고 자체 방위력 증대를 강조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그래서 더욱 더 한국 방산을 구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유럽은 방산 강국이었던 과거의 영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독일을 주축으로 카르텔을 조직해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한국 방산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차에 접어들어 들면서 155mm 포탄을 비롯한 주요 무기의 유럽 내 생산량이 답보 상태에 머물자 EU에서는 한국에서라도 무기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 100만 발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아직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대 원조국인 미국도 의회 내 공화당 강경파들의 발목이 잡혀 약 81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추가 원조 패키지를 수개월째 처리하지 못하면서 우크라이나는 궁지에 몰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토 일각에서는 충분한 무기 생산 능력을 갖춘 한국이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나토의 한 당국자는 모두가 국내 시장이 이익을 보길 원하고 있다. 하지만 편협한 지역주의에 사로잡혀선 안 된다. 최선의 거래처가 한국이라면 우린 한국제를 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산 무기가 유럽 내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주력 시장을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에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주요 방산업체들이 카르텔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국 내 무기 생산 능력과 성능을 높이는 동시에 수출을 막기 위한 암묵적 카르텔을 형성해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인데요. 유럽이 안방을 뺏길까봐 이제 K방산에 대해 엄청난 견제에 나선 것입니다. 한국산 무기의 유럽 시장 확대에 가장 제동을 걸고 나선 나라는 독일입니다. 지난 20년 넘게 독일은 전차 강국답게 전차 최다 수출국 1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K2 전차가 주요 수출국이었던 폴란드 시장을 휩쓸자 독일이 한국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 라인메탈은 최근 우크라이나의 탄약 생산 공장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곳에서 155mm 포탄을 생산할 계획인데요. 한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결정입니다. 155mm 포탄은 독일의 펜저파우스트 2000을 포함해 서방권의 자주포가 널리 채용하는 구경으로 K9도 같은 구경을 써 그야말로 한국과의 경쟁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현대로템 K2 전차 수주가 확실시됐던 노르웨이 사업의 경우 독일 레오파르트 2A7 수주로 돌아섰습니다. 수주를 위해 독일은 당초 러시아에서 수입하던 천연가스 거래처를 노르웨이로 옮기는 파격적인 조건까지 제시했습니다. K2 전차 가격은 독일산보다 2.5배 저렴하고 표적 획득 처리 속도는 더 빠르지만 천연가스 거래처라는 결정적 당근을 내밀자 한국은 독일산에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인메탈은 올해부터 우크라이나에서 푹스 장갑차와 링스 보병 전투 차량 등도 생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링스는 한화가 호주에 수출한 레드백 장갑차와 경쟁했던 기종인데요. 독일이 이런 식으로 생산 능력 확대를 통해 단가를 내리는 방식으로 레드백의 유럽 진출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독일만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기 위해 제3국에서 무기를 수입하는 방안이 나오자 가장 반대한 건 프랑스였다고 합니다. K방산을 견제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무엇보다 프랑스는 한국의 폴란드 진출을 참고해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 지원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최근 무기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독일을 중심으로 프랑스와 영국이 가세한 나토 회원국들의 암묵적 공동 대응입니다. 일종의 카르텔로 K방산으로서는 가장 조심해야 할 대목인데요. 이들 나라들은 과거 수십 년간 나토 회원국 위주로 무기를 거래해 오면서 뿌리 깊은 카르텔을 지속해왔고 K방산에도 그 카르텔을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우디를 주축으로 이 카르텔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십조에 달하는 무기 구매도 어쨌든 그 무기를 써본 나라들이 입소문을 내주면 그보다 더 좋은 홍보 효과는 없습니다. 최근 중동과 유럽에서 한국산 무기를 도입한 국가들의 입소문이 주변 국가들의 구매 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산업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근래 방산 수출에서 구전 효과가 커지고 있다. 같은 권역의 국가들끼리 군사훈련과 교류 빈도가 확대되면서 인접국 무기 계약에 영향을 받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사우디에 대한 LIG넥스1의 천궁2 수출 계약이 대표적입니다. 사우디는 지난해 11월 약 4조 3천억 원 규모의 천궁2 10개 포대 구매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것은 2022년 UAE에 대한 4조 원 규모의 천궁2 수출 계약 이후 두 번째 잭팟이었습니다. 사우디와 UAE는 최근 걸프만 지역에 주도권을 두고 경쟁이 심화하고 있지만 군사적으로 오랜 협력 관계입니다. 사우디는 2015년 예멘의 후티 반군에 공습을 가하면서 예멘 내전에 개입했고 UAE 등과 연합군을 꾸려 군사작전을 실행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후 사우디와 UAE를 노린 후티 반군의 공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2022년 1월에는 후티 반군이 UAE의 아부다비 국제공항에 드론 공격을 하자 사우디가 주도하는 동맹군이 보복 공습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렇듯 중동 지역에서 방공 무기체계 수요가 큰 상황에서 UAE가 성공적으로 천궁2를 도입하면서 사우디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UAE, 사우디와 인접한 카타르로의 수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 UAE, 사우디, 카타르 국방장관을 연달아 만나 국방 방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이 모든 게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군비를 증강하고 있는 동유럽도 비슷합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와 2022년 7월 K9 자주포 670두문을 공급하는 내용의 기본 계약을 맺었고 같은 해 8월 1차 실행 계약, 지난해 12월 2차 실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차 실행 계약 2개월 만인 2022년 10월 초도 물량 24문을 출고한 이후 순조롭게 납품 중인데요. 루마니아 역시 올해 상반기 K9 54문을 도입하는 것이 유력한데 폴란드는 남쪽, 루마니아는 북쪽 국경을 우크라이나와 맞대고 있으며 두 나라는 나토 회원국이면서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두 나라는 상대국의 군대를 상호 주둔시키고 있고 지난해 3월에는 방위산업 공동기술위원회를 설립해 무기체계를 함께 개발하기로 했는데요. 폴란드가 K9 자주포와 함께 FA-50 천무 다연장 로켓 K2 전차를 도입한 만큼 따라서 이 무기체계들이 앞으로 루마니아에도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루마니아는 보병 전투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 장갑차를 후보 기종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K9 자주포에 이어 레드백도 수출된다면 한국 방산이 유럽의 K방산에 대한 견제 카르텔을 뚫고 이뤄낸 또 하나의 성과가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